예, 뉴스탑10이 뽑은 출입니다. 이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신현수석의 사입 파동을 두고 법사위가 세게 맞붙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이용구 차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기억을 하실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열이 난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나오지 않은 것 때문이었겠죠. 저희가 이용구 차관 관련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로부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지금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지금 차관이 현재 어떤 상태에 계신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병가를 하루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장관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코로나에.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시 아침 상황에서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또 다른 이유로 좀 체면을 구긴 얘기가 있는데요. 부장처장 실제로 오늘 법사위가 다시 열렸는데 본인이 고열과 설사가 동반돼서 방역수칙상 못 왔다 이러면서 고개를 좀 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설사의 고열이 있었다라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상당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방역 수칙에 의해서 37.3도가 넘으면 국회는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이용구 차관의 어떤 그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예고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상당히 난처한 질문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하필 설사의 고열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 꼼수 아니냐, 뭔가 꾀병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어쨌든 당사자가 이런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했고 그 불출석한 것에 대한 이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오늘 사과로 좀 일단락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 고개를 숙인 이용구 차관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난주부터 이용구 차관을 법사위에서 더더욱 찾은 것도 사실 본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물어보기 위함일 텐데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음주폭행 폭행 직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것도 해가지고 다 안전하게 안으로 다 안 보여주면서 어제 택시소 압수수색 했는데 뭐 사람들이 참여하셨죠? 처방 그거는 택시기사한테 영상을 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다시 위험한. 김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음주폭행 당일에 이용구 차관이 폭행 이후에 택시에서 내린 직후에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아파트 CCTV 영상이 찍혔다. 네. 근데 이걸 검찰이 확보하고도 보름 넘도록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서 이게 좀 논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궁금해요. 제가 김종석 의원까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김종석 의원과 저런 상황이라면 술을 마시고 집에 갔는데 택시 기사분은 신랑이가 있어서 택시 기사분을 때려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오는 상황, 좀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공인인데 네. 누구한테 전화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원하죠. 네. 저도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자랑하려고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나 택시 기사님 때렸어. 자랑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러면 사람은 누구나 저 상황에서 가장 자기가 이 곤란한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뭐 기자분한테 전화해서 기자님 제가 여기서 사고 쳤으니까 취재하러 오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동네방네 자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문제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라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만약에 저럴 일이 절대 없지만 저러면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을 해봤던 거고 제가 김종석 의원한테 물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경찰이 수사를 그냥 대충 해서 이게 저렇게 결과가 나온 건지 소위 말해서 어디선가 외압
또는 청탁이 있어서 경찰에 저렇게 덮고 이게 가지고 수사의 본류 아니겠습니까? 봐주기 수사요? 아, 그럼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피의자격인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이 사건 떡 터졌을 때 제일 처음에 누구랑 전화해서 의논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수사의 본류가 아니랍니다. 왜죠? 저는 그게 궁금하다. 아마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의 본류는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폭행을 적용하는지 이겁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법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경찰이 폭행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불기소 처분한 게 아니라 내사 종결 처리한 데에 어떤 외압이 있나 청탁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택시에 지동이 켜있는지 안 켜있는지가 본질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 경찰이 왜 이걸 내사 종결했는데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밝히는 건데 그걸 밝히는 시작은 첫 번째 단계에서 누구한테 전화하고 이 사건이 시작이 된 이건데 이걸 왜 그 영상을 확보하고도 이용구 당시 변호사 지금은 법무부 차관한테 묻지도 않았을까요?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 많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SBS 보도 내용을 저희가 인용하는 건데요. 조상호 부대변인. 네. 그래서 실제로 나온 얘기가 이게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대로 유임이 됐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 현직 차관에 대한 수사니까 이게 봐주기 수사를 제대로 검찰도 조사하지 못하는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일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까 여쭤보셨으니까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는데, 예. 김태현 변호사님이 뭐 누구한테 전화하겠냐.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아봤고요. 예. 뭐 보통은 변호사잖아요, 본인이. 예. 그러면 이제 동료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굉장히 이제 그 개인적으로 가까운, 왜냐면 좀 늦은 시간이었을 테니까. 네. 그리고 믿을 만한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아주 일상적으로 그 피의자들이 처리하는 방식대로 가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든 합의금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러니까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시도해서 결국엔 합의에 이르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보면 본인이 변호사라도 중이 제물에 못 깎는다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통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저도 뭐 몇 번 도와줘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이고 이제 다만 이제 경찰 입장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구체적인 어떤 외압 의혹이 그 단서 부분이 나왔다면 계속 확인하고 더 이제 파고 들어가야겠죠. 검찰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외압이 어떤 작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요즘에 특히 저도 좀 이렇게 형사사건 몇 차례 진행해서 보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근거나 단서 내지는 진술의 어떤 일단이라도 나와야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할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본류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말씀은 검찰이 확인 안 한 이유가 일상적인 통화였을 가능성으로 추정되니까 지금까지 뭐 보름 넘도록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보통 그런 사건이 터지면 100% 전화를 누군가에게 합니다. 예. 누구나. 가장 자기가 믿을만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믿을만한 사람에게. 알겠습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그리고 오늘 결국 본인 법사위 불출석에 사과를 한 이 차관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